런던 토트넘 본사. 재무이사 데이비드 호킨스는 기자들 앞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훌륭했지만 구단은 브랜드로 존재합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죠. 하지만 몇 달 뒤 그의 신념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집무실에 홀로 앉은 그는 보고서를 바라보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티켓 매출, 유니폼 판매, 아시아 중계 시청률. 모든 그래프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흔들림이야. 팀은 살아남는다. 그러나 런던 거리에 나가자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 LA. 손흥민이 데뷔전을 치르던 날 경기장은 폭발했고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깨닫습니다. 숫자가 지배하던 자신의 세계가 단 한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호킨스입니다. 48세 토트넘 호스퍼 FC 재무이사로 15년간 일해왔죠. 저에게는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매출, 시청률, 스폰서십 수익, 관중 동원. 모든 것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15년간 그 방식으로 토트넘을 이끌어왔습니다. 손흥민 이적 발표 다음 날 저는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분명히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는 140년 역사를 가진 브랜드로 존재합니다. 한 명의 선수가 구단 전체를 좌우할 수는 없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아시아 팬들의 이탈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매출 하락 우려는 없나요? 전혀요. 토트넘의 브랜드 가치는 개별 선수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할 겁니다. 그날 저녁 대학 시절부터 친구인 존 머레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BBC 편성본부 부국장이죠. 데이비드,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존은 늘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선수 하나 떠났다고 구단이 무너지겠어? 우리가 15년간 쌓아온 게 뭔데? 아시아 쪽 시청률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이상해. 손흥민 이적 발표 후 토트넘 관련 검색량이. 존, 너도 나 못지않게 숫자를 다루는 사람 아니야? 일주일 데이터로 뭘 판단하겠어? 존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숫자 말이야. 지금부터 무너질 거야. 준비는 되어 있나?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25년간 축구 비즈니스 해온 내가 틀렸다는 소리? 브랜드는 영원하지만 선수는 지나간다고. 토트넘은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그 확신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케팅팀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어요. 구단 공식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48시간 만에 30% 감소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야. 며칠 더 지켜보자.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하루 만에 15만 명 줄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계정들이에요. SNS 팔로워 수치는 변동이 심한 법이야. 그런데 정말 문제는 저녁에 터졌습니다. 유니폼 매출 담당자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CFO님, 아시아 지역 주문이 70% 급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70%?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50%, 동남아시아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날 밤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하지만 여전히 확신했어요. 브랜드는 개인을 넘어선다. 토트넘은 토트넘이다. 주말, 오랜 친구 리처드 포스터의 펍에 갔습니다. 하야나 트레인역 근처에서 30년간 펍을 운영하며 토트넘 골수팬으로 살아온 친구죠. 리처드, 요즘 장사는 어때? 그런데 리처드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데이비드, 이상해. 손흥민 떠난 뒤로 경기 끝나도 사람들이 잘 안 와. 특히 아시아 손님들이 확 줄었어.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라고. 아니야, 뭔가 다르다고.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야.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났어. 리처드의 말에 약간 불안해졌지만 여전히 부정했습니다. 과장하는 거 아니야? 선수 한 명 때문에 그럴 리는. 데이비드,
너는 숫자만 보니까 모르는 거야. 팬들 마음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웹사이트 트래픽, 소셜미디어 참여도, 상품 판매량. 모든 지표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흔들림이야. 토트넘의 브랜드 파워는 그런 걸로 무너지지 않아.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런던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토트넘 스타디움 투어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의 취소율이 80%를 넘어섰어요. 그제야 뭔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다독였어요. 브랜드는 영원하다. 선수는 교체 가능하지만 토트넘은 토트넘이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경고는 이미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25년간 절친한 친구인 존 머레이가 처음 우려를 표한 건 손흥민 이적 발표 일주일 전이었어요. BBC 편성본부 부국장으로 일하는 그는 방송 현장에서 아시아 시청률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사람이죠. 데이비드, BBC 아시아 담당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어. 그날 저는 분기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수치는 견고했어요. 전년 대비 12% 성장, 아시아 스폰서십 수익만 해도 2억 파운드를 넘어섰죠. 무슨 이상한 보고? 손흥민 관련 검색량이 토트넘 전체 검색량의 70%를 차지한다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수치라고 생각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이잖아. 좋은 일 아냐? 아니야, 문제는 의존도야. 한 선수에게 이렇게까지 의존하는 구조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존은 늘 신중한 성격이었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그랬어요. 저는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존은 리스크를 먼저 보는 타입이었죠. 존, 너무 걱정이 많아. 우리는 140년 역사의 클럽이야. 선수 하나에 흔들릴 정도로 약하지 않다고. 두 번째 경고는 마케팅 담당 이사에게서 왔습니다. CFO님, 한국 스폰서들이 계약갱신 조건으로 손흥민의 잔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답하면 되잖아. 손흥민은 내년까지 계약이 남아있어. 하지만 만약 그가 떠나면 어떻게 되죠? 만약이 무슨 만약이야.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세 번째 경고는 또 다른 오랜 친구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말, 리처드 포스터의 펍에 갔어요. 하야나 트레인 역 근처에서 30년간 펍을 운영하며 토트넘 골수팬으로 살아온 친구죠. 존과 저, 그리고 리처드는 대학 시절 FA컵 결승을 함께 보러 갔던 사이예요. 데이비드, 요즘 손흥민 얘기가 나오면 아시아 손님들 반응이 달라. 어떻게 달라? 예전에는 토트넘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손흥민 개인 얘기만 해. 마치 손흥민이 토트넘인 것처럼 말이야.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에게 애정을 갖는 건 당연하잖아. 아니야, 수준이 다르다고.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상상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 과장이야. 팬들은 원래 감정적이니까. 가장 심각한 경고는 존에게서 다시 나왔습니다. 손흥민 이적 발표 다음 날, 존이 급히 제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평소에 차분한 그가 이렇게 서둘러 찾아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데이비드, 큰일이야. 아시아 방송사들이 중계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재협상? 왜?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 경기의 시청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야. 그때도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 숫자로 증명하는 거야. 만약 정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토트넘은 손흥민만의 팀이 아니거든. 존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25년 우정을 쌓으면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몇 번 없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확신해? 15년간 이 일을 해왔어. 브랜드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존의 걱정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이적 발표 48시간 후 첫 번째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구단 공식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30% 급감한 겁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접속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죠. 제가 직원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유니폼 판매 데이터였어요. 아시아 지역 주문이 72시간 만에 70% 감소했습니다.
70%라는 숫자를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존이 다시 찾아왔어요. 데이비드, 한국 방송사에서 토트넘 경기 중계 축소를 검토한다고 해. 뭐라고? 시청률 하락을 우려해서. 다른 경기로 편성을 바꾸겠다는 거야.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존, 정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해? 이미 시작됐어.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 프리미어리그에 입구였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정했습니다. 과장이야. 리그 전체가 한 선수 때문에 흔들릴 리는 없어. 몇 주 후 그 고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은 토트넘 홈 개막전 날이었습니다. 벌리와의 경기 3대0 승리. 언뜻 보면 완벽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기 전 토트넘 메가스토어에 들렀는데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주말 홈경기 전이면 항상 북적였는데 말이죠. 가장 눈에 띈 건 손흥민 코너였습니다. 예전에는 손7 유니폼이 진열된 거대한 섹션이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던 곳이죠. 그런데 그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손흥민 유니폼은 왜 없어요? 아, 매진됐어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CFO님. 주문 중단? 네. 반품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교환하려는 분들도 많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녁에 리처드 펍에 들렀을 때 더욱 확실해졌어요. 평소 홈경기 후면 만석이던 펍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리처드, 오늘 경기는 이겼는데 왜 이렇게 한산해? 리처드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내가 말한 괜찮은 수치야? 바 카운터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던 단골 손님이 끼어들었어요. 손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골 넣을 때 그 환상적인 세리머니, 동료들과 껴안는 모습. 그런 게 없으니까 경기가 밋밋해요. 하지만 팀은 이겼잖아요. 승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손흥민을 보는 재미가 없어졌거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팬들이 승부보다 개별 선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주에 나온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올린 보고서를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웹사이트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굿즈 쇼핑몰 방문자가 60% 감소했어요. 소셜미디어는 더 심각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포스트 참여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댓글 대부분이 손흥민은 어디에? LAFC 가서 잘하고 있네 같은 내용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토트넘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50만 명 줄어든 거예요. 대부분 아시아 지역 구독자들이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 선수의 이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처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정하려 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야. 새 시즌이 시작되면 회복될 거야. 그런데 더 심각한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런던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토트넘 스타디움 투어 예약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율이 85%를 넘어섰어요. 85%라는 숫자를 들은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야나 트레인 역 주변 상가들도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확연히 줄었다고 해요. 그날 밤 직접 하야나 트레인 역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그날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어 간판을 단 기념품점도 한산했습니다. 한 가게 사장과 이야기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손흥민 떠난 뒤로 매출이 70% 줄었어요. 15년 장사하면서 이런 건 처음입니다. 70%요? 네, 한국 손님들이 거의 안 와요. 와도 토트넘 굿즈는 안 사고 가시고. 뉴몰든 한인타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토트넘 경기 날이면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한 한식당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장사가 잘 됐었는데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가져다 준 건 단순한 골과 어시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는 런던 전체에 아시아 문화의 흔적을 남겨놓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그가 떠나자 그 흔적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주 존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믿어?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 그는 문화였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야. 브랜드는 개인보다 강하다고. 그럼 이 수치들은 뭐야? 존이 건넨 보고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BBC 아시아 지역 토트넘 경기 시청률이 40% 하락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집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공허함. 그것이 숫자로, 데이터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토트넘이야. 선수는 지나가지만 구단은 영원하다. 며칠 후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질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스폰서 회의에서 터졌습니다. 한국의 대형 전자업체 임원진이 런던 본사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3년 스폰서십 계약 연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데이비드 CFO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검토요?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트넘과 파트너십을 맺은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토트넘은 140년 역사를 가진 명문 클럽입니다. 브랜드 가치 자체가. 브랜드 가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마케팅 효과를 생각하면 한국 임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자료가 충격적이었어요. 손흥민 이적 발표 후 토트넘 관련 한국 언론 노출이 80%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언급량은 90% 줄어들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스폰서십 비용 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 건가요? 기존 계약 금액의 40%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LAFC와의 파트너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LAFC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마케팅 관점에서는 그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혼자 사무실에 앉아 생각해봤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스폰서십 네트워크가 한 선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다음날 들려왔습니다. 런던 관광청에서 긴급 회의를 요청해왔어요. 토트넘 스타디움 투어 예약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청 담당자가 건넨 자료를 보고 경악했어요. 한국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거였습니다. 일본도 25%, 중국도 30%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감소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월 평균 500만 파운드 수준의 관광 수익 손실로 추정됩니다. 500만 파운드. 연간으로 계산하면 6천만 파운드였어요. 그리고 하야나트레인 인근 상가들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한인타운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리처드 펍에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신박했어요. 데이비드,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해졌어. 얼마나?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야. 리처드가 보여준 매출 장부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정말로 절반이었어요. 특히 아시아 손님들이 확실히 줄었어. 예전에는 손흥민 경기 날이면 자리가 부족했는데. 그럼 다른 날은 어때? 그것도 문제야. 손흥민 없는 토트넘 경기는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 아예 안 와. 가장 충격적인 건 존에게서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데이비드, BBC 내부 보고서 봤어? 무슨 보고서? 아시아 지역 프리미어리그 시청률 분석. 토트넘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야. 존이 건넨 자료를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에서의 전체 프리미어리그 시청률이 25% 하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아 팬들에게는 프리미어리그로 통하는 관문이었어. 그 관문이 사라지니까 리그 전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다면 광고 수익도 타격받을 거야. 아시아 기업들의 프리미어리그 광고 집행이 줄어들고 있어. 그날 밤집에서 혼자 계산해봤습니다. 스폰서십 손실, 관광 수익 감소, 굿즈 매출 하락, 중개권료 재협상. 모든 것을 종합하면 연간 수십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어요. 다음날 이사회에서 보고했을 때 모든 임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한 선수의 이적 때문에 이런 일이? 믿기 어렵지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5년간 믿어왔던 브랜드가 개인보다 크다는 철학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회의 후 혼자 남아 생각해봤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가져다 준 가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토트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LAFC 스폰서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기요? 마케팅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과 함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것들이 손흥민 한 사람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LA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브랜드는 영원하다고 믿었던 제 신념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슴 아팠던 건 LA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손흥민 LAFC 데뷔 전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중계를 봤어요. 호기심이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불안감이었습니다. BMO 스타디움 앞 풍경을 보는 순간 충격받았어요. 수천 명의 팬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계였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경기장 앞에서 들려왔어요. 쏜 7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토트넘 경기장 앞에서 보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어요. 쏜 구호가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에 하야나 트레인에서 들었던 바로 그 함성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LA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중계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췄을 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국기를 든 팬들, 손흥민 응원 피켓을 든 사람들, 심지어 한글로 쓰인 현수막까지. 모든 게 익숙했어요. 토트넘에서 10년간 봐온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LAFC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고 더욱 충격받았어요. 유니폼 판매량이 150만 장을 돌파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갔을 때보다 3배나 많은 수치였어요.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일주일 만에 200만 명 늘어났습니다. 구단 관련 콘텐츠 조회수는 594% 증가해 339억 뷰를 기록했어요. 가장 아팠던 건 그중 대부분이 토트넘에서 이탈한 팬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LAFC 마케팅 디렉터가 언론의 한 말이 뼈에 박혔어요. 손흥민 효과는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팬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LA 경제에 미친 영향도 상당했습니다. 한국에서 LA행 항공편 예약이 250% 증가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일본은 180%, 중국은 200%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LA 관광청에서는 손흥민 효과로 월 평균 2천만 달러의 관광 수입 증가를 예상한다고 발표했어요. 반면 런던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관광객 수가 35% 감소하면서 월 500만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숫자로 계산해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LA가 얻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벽화가 여러 곳에 생겨났고 식당들은 쏜칠 메뉴를 내놨어요. 기념품점들은 손흥민 관련 굿즈로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에 뉴몰든 한인타운에서 봤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런던이 아닌 LA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LA 한인회 관계자가 언론에 한 말이 가슴 아팠어요. 손흥민 덕분에 한인사회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어요. 젊은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한국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MLS 전체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아시아 지역 MLS 시청률이 1000%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새벽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15%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MLS 커미셔너가 공식 성명에서 한 말이 뼈 아팠습니다. 손흥민은 MLS를 진정한 글로벌 리그로 만들어준 선수입니다. 바로 우리가 손흥민과 함께 이뤄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리그가 그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리처드 펍에서 만났을 때 TV에서는 LAFC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TV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이게 진짜 숫자 아니냐? 화면에는 BMO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보였어요. 모두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얼마 전까지는 우리 팬이었어. 리처드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30년 토트넘 팬이었는데 이제는 LAFC 경기를 보고 있어. 손흥민이 있는 곳이 우리 팀이라고 하더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전체 팬덤, 문화적 네트워크, 경제적 생태계. 모든 것이 LA로 이동하고 있었던 거죠. 존이 며칠 후 찾아와서 한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데이비드, BBC에서 MLS 중계권 구매를 검토하고 있어. MLS를? 손흥민 때문에 아시아 시청률이 폭증했거든. 프리미어리그보다 수익성이 좋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10년간 손흥민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리그, 다른 도시에서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어떤 한국 팬이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토트넘 10년 팬이었지만 이제 LAFC 응원합니다. 손흥민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팀입니다.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브랜드가 개인보다 크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손흥민이라는 개인이 토트넘이라는 브랜드보다 컸던 거예요. 적어도 아시아 팬들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리처드의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펍을 닫으려던 리처드를 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아? 손님이 없어. 토트넘 경기 있는 날인데도 이 정도야. 텅 빈 펍을 둘러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30년간 토트넘 팬들의 성지 같던 곳이 이렇게 한산할 줄이야. 리처드가 바카운터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데이비드, 진짜 심각해졌어. 토트넘 경기를 TV에서 내릴까 고민 중이야. 경기 중계를 끄겠다고? 아무도 안 봐. 예전에는 손흥민 나오면 다들 환호했는데 이제는 관심도 없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심지어 내 아들도 안 봐. 손흥민이 없으면 재미없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응, 8살 때부터 나랑 토트넘 경기 봤던 애가. 이제는 LAFC 경기 보겠다고 해. 리처드의 아들은 20년간 토트넘 팬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수백 번 경기를 봤던 골수 팬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겠어. 나도 이젠 지쳤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리처드, 그게 무슨 말이야. 팀은 팀이야. 선수가 전부는 아냐. 데이비드, 너는 몰라. 팬의 마음을. 30년 토트넘 팬이었잖아. 그 모든 세월이 손흥민 한 명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거야? 무의미하지는 않지. 하지만 리처드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 손흥민 없는 토트넘 경기 보면서 예전 같은 재미 느껴.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최근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흥민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겼잖아. 벌리전에서 3대 0으로. 승부는 중요하지 않아. 그 특별한 순간들 말이야. 리처드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어요.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날의 사진이었어요. 전화를 기억해? 온 펍이 미쳐 날뛰었잖아. 손이 골 넣을 때마다 여기가 지옥이었어. 그 순간이 기억났어요. 정말로 펍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이제는 그런 순간이 없어. 골을 넣어도 그냥 골일 뿐이야. 리처드의 말이 뼈에 박혔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손흥민 얘기하면서 몇 시간도 떠들었는데 이제는 할 얘기가 없어. 정말로 그랬어요. 펍에서 들리던 대화 주제 중 절반 이상이 손흥민 관련이었거든요. 아시아 손님들은 더 심해. 아예 안 와. 그래도 현지 팬들은 있잖아. 현지 팬들도 시들해했어. 특히 젊은 팬들은 거의 관심 없어. 그날 밤 펍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30년간 토트넘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리처드조차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포터즈 클럽 회장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CFO님,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달 만에 30% 줄었어요. 특히 젊은 회원들의 탈퇴가 심각해요. 30%라는 숫자에 충격받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LAFC 서포터즈 클럽 가입 문의가 들어와요. 가장 아팠던 건 한국 팬클럽의 반응이었어요. 스퍼스 코리아 회장이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공식 팬클럽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LAFC 코리아를 창립할 예정입니다. 10년간 토트넘을 지지해온 한국 최대 팬클럽이 해체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멤버들이 LAFC 팬클럽을 만든다는 거였죠. 이메일 마지막 문구가 가슴에 박혔어요. 손흥민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팀입니다. 10년간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리처드를 찾아갔어요. 리처드, 정말 토트넘 경기 중계 끌 거야? 아직 결정 못했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 그럼 대신 뭘 틀 건데? LAFC 경기.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님들이 원해. 손흥민 보고 싶다고. 하지만 여기는 토트넘 펍이잖아. 맞아. 30년간 토트넘 펍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리처드가 잠시 멈춰서더니 말했어요. 토트넘이 아니라 손흥민 펍이었을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팬들에게 토트넘이라는 브랜드보다 손흥민이라는 개인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브랜드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선수에 대한 애정이었던 거죠. 데이비드, 이제 인정해야 할 때야. 뭘? 우리가 틀렸다는 걸.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 그는 토트넘 그 자체였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15년간 재무이사로 일하면서 브랜드의 힘을 믿어왔는데 그 브랜드가 한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있었고 팬들은 떠나고 있었어요. 가장 아팠던 건 자신의 철학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존에게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존이 제 사무실로 급히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25년 우정 중 가장 어두웠어요. BBC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어.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중계권 예산을 30% 삭감한대. 30%? 시청률 하락 때문이야. 특히 토트넘 경기는 더 심각해. 존이 건넨 보고서를 보는 순간 충격받았어요. 한국에서의 토트넘 경기 시청률이 전년 대비 60% 급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45%, 동남아시아는 50% 하락했어요. 그리고 광고주들도 이탈하기 시작했어. 어떤 광고주들? 주로 아시아 기업들이야. 한국의 대기업 세 곳이 프리미어리그 광고 집행을 중단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신 어디에 광고비를 쓴다고? MLS. 정확히는 LAFC 경기 중계.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존, 정말로? BBC만의 문제가 아니야. 스카이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 방송사들도 아시아 시청률 하락을 걱정하고 있어. 존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데이비드, 넌 구단이 선수를 만드는 줄 알았지. 사실은 그 반대였어. 무슨 뜻이야? 손흥민이 토트넘을 만든 거야.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그 말이 뼈에 박혔어요. 10년 동안 손흥민이 토트넘에 가져다 준 건 골이 아니라 전체 시장이었어. 우리는 그걸 브랜드의 힘이라고 착각했던 거고. 다음 날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토트넘 공식 파트너인 아시아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폰서십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해지요?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해지하겠습니다. 마케팅 효과가 예상에 못 미쳐서요. 그럼 다른 조건으로라도. 이미 LAFC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간 쌓아온 파트너십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리처드 펍에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TV에서 LAFC 경기가 나오고 있었고 손님들이 쏜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30년간 토트넘 펍이었던 곳에서 다른 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 결국 바꾼 거야? 손님들이 원해서. 토트넘 경기 틀면 다들 나가버려. 한 단골 손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미안해. 하지만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정말 재미가 없어. 20년간 같이 응원했잖아. 맞아. 하지만 그 20년 중 가장 행복했던 10년이 손흥민 때문이었어. 이제는 그 행복을 LAFC에서 찾으려고 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브랜드의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산산조각 난 거였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최종 보고를 해야 했어요. 데이비드,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손흥민 이적 후 3개월간 매출이 전체적으로 25% 감소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스폰서십 수익은 40% 하락했고 아시아 지역 굿즈 매출은 70% 급감했습니다. 70%? 네, 그리고 관광 수익 연계 효과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억 파운드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CFO로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15년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브랜드 복원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회의 후 혼자 남아 생각해봤습니다. 25년 전 대학 시절 존과 리처드와 함께 FA컵 결승을 보러 갔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우리는 순수하게 축구를 즐겼어요. 브랜드나 매출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죠. 언제부터 축구가 숫자가 됐을까요? 언제부터 팬의 마음보다 데이터를 더 믿게 됐을까요? 그날 밤집에서 손흥민의 토트넘 마지막 경기 영상을 봤어요. 유로파리그 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의 표정을 보니 뭔가 깨달았어요. 그에게 토트넘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10년간 모든 것을 바친 인생 그 자체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자산으로만 봤습니다. 교체 가능한 자원으로 여겼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경기를 끊고 TV를 껐어요. 25년 전 그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존과 리처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모두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존,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리처드, 우리 모두 배운 거지 뭐.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손흥민과 함께했던 10년이 토트넘 역사상 가장 글로벌했던 시기였는데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회고록을 쓰고 있어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수 하나를 잃은 게 아니었다. 하나의 문명을 내쫓은 것이었다. 15년간 CFO로 일하면서 무수히 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이 문장을 쓰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손흥민이 만들어낸 건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런던과 아시아를 잇는 문화적 다리였어요. 한국어 간판이 하야나 트레인 역 주변에 생겨나고 김치찌개를 파는 펍이 등장하고 태극기와 유니온잭이 함께 걸리는 풍경. 이 모든 것이 손흥민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수적 효과로 여겼어요. MLS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알아봤어요. 최근 MLS 커미셔너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손흥민 효과로 리그 전체의 아시아 마케팅 가치가 300% 상승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가 아닌 문화적 자산으로 봤습니다. LA 시장도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LA를 아시아의 관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혁신입니다. 반면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선수는 교체 가능하지만 브랜드는 영원하다며 오만해했죠.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2026년 월드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손흥민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적응, 시차 조정, 경기 감각 유지. 모든 면에서 최적의 환경을 선택한 거였어요. 한국축구협회 관계자가 최근 언론의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의 MLS 진출이 월드컵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적 목표와 국가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진짜 유산은 경기장 밖에 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변화를 보면 놀라워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K-팝, K-푸드, K-뷰티까지 모든 것이 주목받고 있어요. 한 UCLA 한국학과 교수가 최근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손흥민 효과로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가 40% 증가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문화 전파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교육, 비즈니스, 예술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들이 더 당당해졌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통해 아시아인도 미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거죠. 반대로 영국에서는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런던이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로서의 매력이 일부 퇴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런던 시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 아쉬웠어요. 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그 중심은 LA로 옮겨간 상태예요. 손흥민이 심어놓은 씨앗들이 태평양 건너편에서 꽃 피우고 있거든요. 영국 축구협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 발표한 글로벌 축구 전략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아시아 선수들의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또 나타날 가능성은 낮고 설령 나타나더라도 그들이 프리미어리그를 선택할지 의문입니다. MLS의 성공 사례를 본 다른 리그들도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거든요. 토트넘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새로운 아시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 파트너십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없는 토트넘에 대한 아시아 팬들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사회에서 최근 한 발표가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시아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그 시간 동안 다른 클럽들은 얼마나 앞서갈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숫자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것. 손흥민의 가치를 매출액으로만 계산했지만 그가 만들어낸 감정적 유대, 문화적 교류, 사회적 변화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었어요. 회고록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감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손흥민이 떠난 후 영국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더 큰 무대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꿈의 목격자입니다. 진정한 레전드는 팀을 넘어선 존재라는 것. 브랜드가 선수보다 크다고?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브랜드 그 자체였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